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옛 서울시청 건물에 있는 한 곳뿐이던 시립도서관이 총 6개로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서울시 최초 장애인 도서관으로 마련되는데요. 또 집이나 직장 근처 구립도서관은 향후 5년간 총 25개소가 확충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서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민 누구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평생학습을 향유하는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간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위주로 선정해 건립합니다. 한 곳은 시립장애인 도서관으로 여러 유형을 고려해 서비스하고 나머지는 인문사회, 가족, 창업 비즈니스를 테마로 전문 특화시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외상 환자의 골든아워를 사수할 경기 북부 권역 외상센터가 지난 11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권역 외상센터는 중증 외상 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즉시 응급수술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 등을 갖춘 전문 치료시설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11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을 아주대병원에 이어 경기도의 두 번째 권역 외상센터 설치 지원 대상 의료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1일 시민건강놀이터 건강콘서트홀에서 장애인 재활사업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립재활원에서 한 해 한 곳씩 선정해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재활사업 실무자들이 장애인 재활에 평생 함께하는 보조기기 분야를 연계해 진행됩니다. 시는 장애인의 의료 이용 불평등 해소 및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동구보건소가 재활사업을 선도적으로 시작해 현재 8개 구군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가 12일 도청에서 2018 청년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에게 희망을, 청년에게 미래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봉사단원들의 다짐과 세상을 바꾸는 자원봉사, 청년이 희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청년봉사단은 전라북도가 직면한 문제 중 여가문화, 고령화 사회 등을 위한 기획형 봉사활동을 약 7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북도 청년봉사단은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2일 도청에서 제2회 충남 다가족 다문화 어울림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축제는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가족 간 화합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인의 날을 앞두고 이주자의 사회 기여를 재조명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과 연계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외국인 주민 사회 통합 및 건강가정 문화 확산 유공자 29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도민 합창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백제 부흥운동 최후 거점성인 부안 우금산성에 난문지 유적이 확인됐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백제가 패망한 뒤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최후 거점성으로 알려진 전북 부안 우금산성 난문지와 난문지에 인접한 성벽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과 전북문화재연구원은 9일 우금산성 현장에서 학술자문회와 현장 설명회를 갖고 우금산성 난문지와 성벽 구조 등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발굴 조사를 실시한 우금산성의 추정 난문지는 V자형 계곡의 서쪽에 연접해 위치하고 있으며 동편으로는 성내 계곡부 유수가 합류해 남쪽으로 흐르는 주 계곡 위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산성 내에서 지형이 가장 낮은 계곡부에 마련돼 성 내부로 출입이 가장 용이한 곳에 축조돼 정문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 성내 주요 시설이 있던 건물 대지와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합니다. 난문지는 거의 붕괴돼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문지 통로부 형태는 확인된 초석을 기준으로 볼 때 장방형으로 추정됩니다. 파괴가 좀 심해서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성문의 측벽 규모라든가 측벽 2칸 그리고 정문은 3칸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많이 파괴가 된 것 같습니다. 통로부 규모는 조사구역 북쪽에서 확인된 초석과 남성벽 외벽을 기준으로 보면 추정 길이 780cm, 주초석간을 기준으로 한 추정 너비는 480cm입니다. 남성벽은 모래흙과 풍화토를 깐 후 길게 깬 돌을 이용하여 바른친 쌓기 축조, 외면은 고르지 않으며 난문지 바깥쪽 박석시설 규모는 잔존 길이 490cm, 잔존 너비 280cm 정도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금산성읍 문지 축조 방법과 성벽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보건 정비 사업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랜 홍재입니다. 전북 순창군수에 도전하는 홍승채 민주평화당 예비후보가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수에 도전하는 홍승채 민주평화당 예비후보가 세대교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순창군수 선거는 전현직 군수의 양강구도에 세대교체론이 덧붙여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홍 후보는 역동성 있는 순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창은 지금 낡고 쇠퇴하고 부정과 비리의 고장으로 더 씌워져 있습니다. 제가 가진 젊음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순창을 반드시 생기 있는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홍 후보의 도전으로 3파전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국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돼 왔던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인증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 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먼저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 조치에 대한 근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징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습니다. 충북 충주시가 이영교차로로 운전자의 주행 경로가 불분명해 혼란이 발생되는 목행 사거리의 교통 환경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이에 시는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 7월 말까지 이곳의 교통섬을 조정해 유출부 차로 선형을 개선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6.13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은 교육 환경과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동네 공약 지도를 통해 유권자 희망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선관위에 따르면 희망 공약은 총 1,400여 건으로 관심도는 교육 환경, 사회복지, 경제 민생 순으로 높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중소조선, 해양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선업의 기초를 다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올해 총 3억 원을 들여 중소조선, 해양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중소조선, 해양기업 11개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 개발과 마케팅, 설계 등 각 기업에 필요한 분야를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환경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오존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8월 말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존주의보 최초 발령일이 매년 빨라짐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환경부는 배출 허용 기준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이번 특별점검의 하나로 11일 수도권 일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기록한 웹사이트 중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웹사이트를 네티즌이 직접 추천하고 직접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월 9일 기록의 날을 기념해 다음 세대 재단과 공동으로 2018 디지털 유산 어워드를 개최하는데요. 디지털 유산 어워드는 현대인이 웹상에 남기는 다양한 디지털 기록 중 다음 세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는 웹사이트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14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